네,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권희 멘토 나와 있고요. 리서치 아름의 고윤기 멘토도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장 이슈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이 미국 갔다 오고 또 주말 사이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협력 방안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 소부장 이쪽에도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시장 반응하고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올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장을 좀 봐야 될까요? 반도체부터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권희 멘토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보도는 일본과 협력 관계 증진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 애플이 호실적 발표하고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반도체라든지 IT 관련 업종들이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여부는 생각보다 일부 비용적인 문제, 그다음에 일본의 소재 관련돼서 수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단가를 조금 낮추는 정도의 역할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반도체에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중국에 얼마나 물량을 더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중국에서 얼마나 반도체를 사줄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가격이 얼마나 또 반등할 수 있느냐, 이게 중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일 관계에서 좀 좋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가 확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IT 쪽이라든지 반도체 쪽이 그나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거는 간밤에 이제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서 지난주에 오히려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고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금리 인상과의 연결 이런 것들보다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증진되면서 오히려 지금 IT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겼고요. 애플이 생각보다 지금 스마트폰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기대보다 잘 팔리면서 이런 그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IT 부품주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예측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면에 금리는 이제 거의 고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닥론이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IT라든지 그 외 이제 테크 기업들까지도 네.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한미일 경제 동맹 이런 거보다는 도리어 수요와 가격이 더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수요라고 하면 결국엔 우리는 중국이니까 중국이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가기 때문에 중국 수요가 좀 살아나는지 그리고 가격이 반등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어쨌든 IT 쪽 경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다. 이게 아마도 오늘의 주가가 조금 오르는 것,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들 조금 오르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고윤기 멘토도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반도체 하반기에 좀 봐야 됩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시간적인 그런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어떤 삼각적인 어떤 반도체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함께 이제 반도체 자체도 일본에서 생산할 수 있게끔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당연히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비용 통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당연히 이익단에서의 어떤 이익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점차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는 거 아니냐 혹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은 주고 있지만 대형주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한미일의 어떤 그 반도체 동맹과 관련해서 중국의 반발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의 매출이 높은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어떤 극적으로 전환하기까지는 시간은 조금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대형 IT에 대한 어떤 투자의 어떤 포지션 자체는 약간 중립적인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올해 수익률만 하더라도 50% 넘게 오른 종목이 있죠.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다라는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것처럼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그 업종별로 좀 옥석가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도체를 봐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휴대폰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즉 IT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올랐었는데요. 그런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가격 매력도를 조금 찾을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휴대폰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급등세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폴더블폰 관련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은 정책인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그 속에서도 폴더블폰과 관련해서 오히려 성장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의 뭐 오포나 화웨이 같은 업체들도 지금 본격적으로 폴더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구글마저도 지금 돌아오는 10일 날 이제 픽셀 폴드를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폴더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갤럭시 폴드 5를 지금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은 침체기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가격적인 매력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판 관련주라든지 이쪽 뭐 힌지 관련주들도 현 구간대에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보다는 도리어 휴대폰 관련주들 이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라는 말씀이죠. 너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폴더블은 이제 3번 접는 것까지 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삼성의 그 컨셉 뭐 이런 것들 아마 사진을 통해서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휴대전화 저희가 말한 스마트폰의 어떤 폼팩터로서의 폴더블 이게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제 경쟁자들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은 커지는 거죠. 이런 것 좀 보자라는 말씀이네요. 다음 이슈는 자동차 관련 부품주들, 뭐 완성차도 뭐 현대차, 기아차 오늘도 주가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관련주들까지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던데 사연이와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에 부품을 넣는다 안 넣는다 이 얘기 오늘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가가 좀 빠지긴 했는데 7%까지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한번 점검해 주시죠. 이건희 멘토 먼저 하실까요? 네,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쏠리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현대, 기아의 실적이 호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생각보다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 올해도 이제 현대차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10조를 충분히 돌파할 걸로 보기 때문에 관련해서 부품주들이 이제 뭐 부품 수요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씩 이연되면서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부품주들 실적은 3분기부터 뭐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주요 1차 벤더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추적을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뭐 서현이하는 약간 이벤트 약간 그 뭐 공시가 번복이 됐기 때문에 아침에 테슬라 관련해서 약간 올랐다가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국내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들한테도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표시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도 7%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뭐 설마 아니 땡굴뚝에 뭐 연기 나겠냐라고 네. 생각해서 아마 좀 버티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체결은 안 했지만 앞으로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네, 그렇게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국내 기업들이 이제 뭐 현대기아만 보고 있다가 이제 GM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어디든 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현대기아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 그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준비해왔던 기업들은 또 다른 또 팔로로 대척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들 랠리를 잘 이어가고 있고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SK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뭐 현대공업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종목들 좀 꾸준히 보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반도체는 기대감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를 따라가시면서 뭐
투자를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부품주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세요. 실적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실적들 잘 나오는 거 보면서 또 따라가는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테슬라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슬라가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하겠다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윤기 멘토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테슬라의 오늘 뭐 실리콘 음극재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뭐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음극재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좀 상용화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음극재 같은 경우 배터리의 어떤 충전 속도와 이제 수명에 미치는 4대 그 핵심 소재 중에 하나인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충전과 그리고 방전을 지속하다 보면 부피가 팽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의 함량 자체가 그렇게 높아질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좀 많이 힘들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대다수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그 생산을 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실리콘 음극재 5% 정도만 지금 함량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물량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한테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지만 주가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거의 1조 6천억 정도 지금 달성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지금 100억대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이제 음극재 시장이 커진다라는 어떤 2차 전지 시장과 맞물려서 커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기대감은 유효하지만 주가적으로는 좀 더 빠르게 조금 더 반영이 되지 않은가, 선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도 좀 말씀을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뭐 포스코 퓨처 M이나 기타 관련주들 또한 실리콘 음극재를 이제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상용화하는 회사는 지금 대주전자 재료 하나뿐인데 이 대주전자 재료까지도 지금 실리콘 음극재 함량을 2027년까지는 5%에서 대략 7%, 약 2%포인트 정도를 올리겠다라는 게 지금 양산 목표로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리콘 음극재의 함량을 10% 혹은 15%까지 달성하기에는 좀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좀 농후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통용 배터리, 테슬라의 원통용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음극재 시장이 커진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네네. 단순히 검토라는 그런 측면이고 향후에 이게 실현 가능성 여부까지도 일단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약간의 과도한 기대도 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게 뭐 실리콘 음극재가 10%까지 반영이 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또 미래를 보고 막 뛰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함부로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실체적으로 갈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두 분과 함께 단기 유망주 그리고 중장기 유망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죠. 먼저 단기 유망주부터 보겠습니다. 이건희 멘토께서는 신성 ENG 들고 오셨고요. 그리고 고윤기 멘토는 아모그린텍입니다. 같이 얘기를 좀 들어보죠. 신성 ENG부터 간략하게 투자 의견들을 좀 주십시오. 예, 신성인지 하면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클린룸 이런 것들, 클린룸 안에 들어가는 FFU라고 해서 팬과 필터가 내장되어 있는 장비를 주로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디스플레이 업계나 반도체 업계가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투자가 좀 많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성인지 주가가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게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인데 2차 전지의 드라이룸도 지금 매출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실적은 그러니까 투자의 포인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회복 국면,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성장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 제조 공정에만 이 드라이룸이 좀 필요한 게 아니라 뭐 동박이라든지 전해질, 뭐 분리막 이걸 만들 때도 각각의 드라이룸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습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각 소재마다 습도 유지를 잘 해야지만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네. 여전히 신성 ENG 향후에 매출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는 매출을 올해 한 8,100억, 영업이익을 436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전년 대비로 보면 매출은 한 22%,
영업이익은 한 107% 이상 상향시킨 거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가 또 다시 한번 주목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한번 1차 상승에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발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차 목표가로는 2,7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86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 ENG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아모그린텍은 고윤기 이사께 듣겠습니다. 네, 일단 아모그린텍은 뭐 페라이트 관련주로 뭐 분류됐다고 하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엮이는 게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 고효율 자성 부품을 이제 테슬라에 공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현재 뭐 테슬라 기존 모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반기에 나올 부분이죠. 사이버 트럭과 관련해서 당연히 트럭으로 가게 되면 고효율과 고출력의 어떤 전기차 보급이 이제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고효율 자성 부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테슬라가 어떤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된다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리비안과 같은 그런 트럭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납품 확대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ESS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 캐터필러 자회사인 프로그레스 레일에 지금 전기차 전기 기관차 4대를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철도 인프라 자체도 전기 기관차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효율 자성 부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관련돼서 고효율과 고출력에 따른 어떤 자성 부품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와 함께 ESS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올해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주가는 좀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24,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모그린텍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방금 전에 1차 목표가 24,000원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의 중장기 유망주로 그럼 들어가죠. 이건희 멘토가 오늘 중장기 유망주로 들고 오신 종목이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네요. 나노 신소재입니다. 얘기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 고윤기 멘토께서는 엔젯 3기 소부장 으뜸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나노 신소재부터 확인하죠. 예, 일단 뭐 대주전자 재료만 상용화돼 있다는 거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거기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의 가장 큰 단점, 비중을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유일하게 CNT 도전제를 음극재용 CNT 도전제를 사용하는 건데 그 도전제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현재 한 매출의 한 30% 정도를 이쪽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게 나노 신소재입니다. 그 외에도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뭐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실리콘 음극재의 필수 소재인 CNT 도전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네. 지금 올해도 보면 뭐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지만 올해도 작년보다 실적이 뭐 2배 이상 좋아질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오늘 이슈가 테슬라 때문에 나왔지만 사실은 LG 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다라고 하면 뭐 가장 지금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은 실리콘 음극재를 한다는 기업보다는 이 안에 이제 CNT 도전제를 납품하는 나노 신소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 관점에서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로 13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고 손절가 나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엔젠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엔젯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소부장 으뜸 기업에 선정되는 것처럼 지금 기술력은 인정받은 그 중소형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EFG 잉크젯 프린팅 및 방막 코팅 솔루션을 공급하는 글로벌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폰의 그 빗셈 현상 때문에 기존의 디스플레이 BOE에서 받았었는데요. 이 빗셈 현상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로 초도 물량이 넘어갔습니다. 이런 그 빗셈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엔젯이기 때문에 향후에 9월 달에 출시가 예정된 아이폰 15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특히나 다양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적으로나 아니면 뭐 회사적으로나 한 번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3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폰의 빗셈 현상 제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소개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2,000원으로 엔젯 중장기 유망주로 소개하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십시오.
두 분의 전문가하고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죠. 고윤기 멘토 그리고 이건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